안녕하십니까. 오늘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에서 저희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기술은 반월상 연골 손상 치료형 환자 맞춤형 조직공학적 반월상 연골 필러의 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의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대학교에서 정형외과 교실에 무릎 담당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상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학 교실에서 재생의학을 전공을 하였고요.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인스티튜트 for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슨에서도 1년 동안 교환 연구원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생의학과 이제 정형외과 관련 여러 개의 논문과 그다음에 과제를 통하여 새로운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그 커리어에서 가장 큰 목표는 반월상 연골 손상의 근본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월상 연골이라 함은 우리 무릎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릎 안에는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연골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반월상 연골 조직들은 잘 손상이 되며 자가 재생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을 보시면 현재 50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은 손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0세가 넘어가면은 이게 반 이상 유병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에 있어서 이를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형외과 수술 빈도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가재생이 잘 되지 않으며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충격 흡수 역할을 저하시켜서 연골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중에 관절염을 유발하고 이를 악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무릎 안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박지성 선수인데요. 박지성 선수는 32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였고 은퇴를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여러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박지성 선수의 무릎을 보시면 아인토벤에서 뛰던 시절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왔을 때 제일 흔하게 시행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찢어진 부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찢어진 부위를 제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거된 부위만큼 기능을 잃어서 관절염이라든지 이제 무릎 안의 통증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지 않고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조금 더 우리 곁에서 대표팀의 캡틴으로서 활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 산행이 많이 잦아지면은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산을 하면서 잘 다치는 부위가 무릎이고 무릎 안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월상 연골 손상이 오면은 좋아하시는 이제 등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앞서 보여드린 이제 치료를 받고 등산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등산을 좀 하기 힘든 그런 무릎 상태가 되는 경우도 저희가 정형외과 외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환자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여드렸듯이 찢어진 부위를 이렇게 다듬는 수술은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며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매우 흔하게 하는 수술이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한 부위는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봉합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외측 3분의 1의 급성 파열일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저희가 꼬매게 되면은 이 조직이 이제 서로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잘 붙는 부위는 이 바깥쪽 혈관이 그래도 조금 가까이 붙는 쪽만 꼬매서 이렇게 봉합술에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찢어지거나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열의 한 10% 정도만이 봉합술을 지금 현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식술인데요. 이제 죽은 사람의 반월상 연골을 이식하는 그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은 현재 반월상 연골 전체가 다 없어진 경우 수술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외상에 의해서는 완전히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작은 손상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이렇게 버티는 걸로 아주 완전한 재생 치료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재 저희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들은 근본적인 어떤 재생 치료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제 일찍부터 이런 그 병원에서 보이는 미충족 수요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후 또는 손상 이후 근본적인 재생 치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치료 방법인 부분 절제술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 재생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개발된 치료제를 보시면은 먼저 돼지율의 반월상 연골 세포의 기질을 채취를 한 다음에 이를 3등분 구획화해서 탈세포를 하고 이를 환자 줄기세포와 접목시켜서 이러한 자가 조립체 형태인 재생 조직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반월상 연골은 하나의 조직이지만 각기 그 위치에 따라서 조직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섬유 조직의 특징을 많이 띠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갈수록 연골 조직의 특징을 많이 띠는 복합 그런 연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조직인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세포의 기질을 3등분 구획화를 통해서 내측 손상용, 중간측 손상용, 그 다음에 외측 손상용 필러를 이렇게 따로 제형을 만들어서 환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손상 위치별 치료제를 개발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월상 연골 재생 치료제의 기술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률도 굉장히 높고 임상에서의 미충족 수요도 높은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에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임상 시험 중인 어떤 치료제들을 보시면은 일단 가장 유명한 것은 CMI라는 제품과 액티핏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둘은 이제 지지체 형태이며 콜라겐이나 아니면 PCL 합성 재료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포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지지체 형태의 어떤 삽입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삽입물들은 장점은 일단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반월상 연골의 모양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를 환자한테 이식할 시에 환자의 조직과 융합 정도가 안 좋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환자의 세포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생치료제라고 보기에는 한계점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대체할 만큼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지지체들을 이식할 때에는 정상 조직을 조금 제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상 조직 자체에도 이렇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또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셀 밴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로서 환자의 자가 줄기세포와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의 성분을 혼합을 시켜서 이렇게 위에 액체 액상 형태의 어떤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액상 치료제는 반월상 연골 손상 부위를 봉합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할 때 그 위에 이렇게 뿌려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 세포 치료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이 이식한 세포 자체가 반월상 연골의 조직인 연골과 이제 그 섬유질 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재현하는 것은 아직 보여지지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무릎 안에 들어갔을 때 생체 역학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단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런 기술은 그 아예 이식할 때부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를 포함한 이제 위치별 조직이기 때문에 손상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도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화 도포가 손쉬우며,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다양한 손상으로 오는데 그런 다양한 손상에 이제 각각 대응이 가능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 중에 이제 주위 연골과 융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치료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월상 연골의 어떤 복합 미세 구조, 안쪽은 연골, 바깥쪽은 섬유질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장 잘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상 연골 재생 치료제의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월상 연골 절제술은 미국에서는 정형외과 전체 수술 건수 1위를 달릴 만큼 상당히 흔한 손상이며 흔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지금 고령화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라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16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미국은 50만 명 넘는 환자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이 치료제의 이제 타겟 마켓은 봉합이 불가능한 퇴행성 파열과 그 다음에 안쪽 3분의 2의 손상 부위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봉합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그 파열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볼 때 이제 세계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러한 치료제의 어떤 치료를 받는데 적응증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 치료제 시장을 보면은 2027년까지 약 5억 6천만 달러 시장으로서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을 보면은 현재 반월상 연골 치료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 독점 구조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직은 국내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제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반월상 연골 재생에 있어 9개 이상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여 지금 지식재산권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제의 특징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쪽 연골과 비슷한 부분과 이제 바깥쪽 섬유질과 유사한 그런 치료제, 세 가지의 치료 제형이 있는 필러 형태이며, 이 치료제는 이제 손상 부위에 따라서 각 손상 부위의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징을 잘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적용 가능 범위는 다양한 손상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징을 보면 이제 연골판이 조직이 재생되는, 그래서 영구적인 조직 수복이 가능한 차세대 치료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젤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고정을 하거나 하는 수술 술기가 어려워지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스텝이 없이 단순 도포로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월상 연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세 구조가 회복되기도 하고, 이 미세 구조가 회복된다는 것이 기존 치료제들과 가장 큰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들, 관련 원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생체 재료에 대한 기술들과 그다음에 이제 환자 줄기세포 분리 기술, 그리고 이를 합쳐서 이제 자가 조립체로 만드는 조직공학 기술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세포는 자가 활액막 줄기세포입니다. 자가 활액막 줄기세포는 무릎 안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활액막에서 추출되는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활액막 줄기세포의 특징은 일단은 정형외과 수술 시 굉장히 쉽게 분리할 수가 있고 다량으로 분리할 수가 있으며, 분리할 때 환자한테 특별히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기능 자체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줄기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릎에 있는 조직을 재생할 때는 무릎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가 가장 효과가 있는데, 역시나 여러 연구에서 활액막 줄기세포는 연골 분화 또는 섬유 분화가 다른 기타 줄기세포들에 비하여 굉장히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가 활액막 유래 줄기세포 분리 공정을 최적화하였으며, 이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줄기세포 증식이라든지 이제 배양 공정을 확립하여 좋은 결과들을 얻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체 소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생체 소재는 돼지유래 반월상 연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탈세포화하여 생체 소재로 지금 개발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의 특징은 전체를 다 탈세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손상 부위에 맞춰지도록 안쪽과 중간, 바깥쪽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쪽에 어떤 연골에 가까운 조직과 바깥쪽에 이제 섬유와 가까운 조직을 각각 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생체 소재와 자가 줄기세포를 혼합하여 조직공학적으로 재생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체 재료와 세포를 합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재조합이라는 그런 공정을 거치면은 저희가 원하는 조직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24시간 내에 자가조립체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 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공정들에 비해서 성장 인자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는, 앞서 말씀드린 오직 생체 재료와 줄기세포를 혼합하여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추후 임상시험에서 상당히 안전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공정에서 여러 가지 혼합 물질이 들어가지 않아 그 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치료제들은 저희가 중대형 동물에서 유효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도포 방식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사람에서 이제 빼온 반월상 연골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손상 부위에 도포를 한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물에 흔들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굉장히 쉽고 미세 침습으로 내시경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젤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도포 후에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여 이제 돼지 모델에서 대동물 이식술을 이제 실제 환자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식을 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돼지 무릎에 실제로 이식을 하고 6개월 뒤에 이제 결과를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재생 필러의 실제 유효성을 보았습니다. 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월상 연골에 이렇게 부분 절제술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아무것도 안 넣은 그룹에서는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흉터 조직만이 이렇게 조금 차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재생 치료제를 이제 위치별로 이렇게 넣은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겉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재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조직학으로도 봤을 때 내측은 연골과 비슷한 조직이 형성이 됐고, 외측은 이제 섬유 조직과 비슷한 그런 조직이 위치에 따라서 재생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흉터 조직에서는 이렇게 조직의 미세 구조가 랜덤하게 이렇게 재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넣어준 조직은 이제 미세 구조가 이렇게 일정 부분 배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직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 반월상 연골이 기능을 잘 할까, 그래서 생역학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정상 무릎을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압력 분포도가 되겠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그 압력이 응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한 부분에서는 압력이 분산되지 못하고 이렇게 응집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재생 치료를 이제 이식을 한 그룹들을 보면은 원래 정상 압력 분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모델에서 일단 6개월 정도 이식 후에 결과들을 보면은 재생 치료제의 유효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우리 무릎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운동선수들부터 일반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조직입니다. 현재 치료들을 보시면은 찢어진 부위를 단순히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원천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환자들이 반월상 연골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골관절염이 이렇게 빨리 오는, 무릎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만약에 적용했을 시 정상과 비슷한 그런 반영구적인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만약에 이런 반월상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골관절염도 막을 수 있고, 추후에 이제 무릎 문제 없이 다시 환자들이 통증 감소와 함께 원하는 스포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들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